안녕하세요. 노르딕 BLE 제1강 SES 설치 및 기본 설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ES를 설치하고 SDK 경로 설정 및 블링크 예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환경은 윈도우즈 10에서 진행되고 SES라는 개발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준비물은 NRF 52840 DK 디벨롭먼트 킷을 사용하게 되고요. 마이크로 B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SES는 세거 임베디드 스튜디오의 약자로 NRF 계열 칩들을 프로그래밍할 때 사용하는 IDE 중 하나입니다. 비슷한 걸로 뭐 Keil이라든지 다른 툴들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무료로 제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파일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보면 세가 임베디드 스튜디오 다운로드를 할 수 있고요. 보면 C++ IDE로 나와 있습니다. 이쪽 사이트에서 보이는 자기 개발 환경에 맞는 걸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는 뭐 ARM 베이스 디바이스로 해서 코어텍스 시리즈들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리스크5 같은 내용을 띄고 있습니다. 현재 윈도우즈 64비트 인스톨러로 다운로드 해둔 상태입니다. SDK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SDK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이라고 해서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의 모음입니다. 예를 들면 컴파일러나 디버거, API 등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 SES는 IDE 통합 개발 환경으로 개발 환경에 SDK를 포함시켜서 혹은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 컴파일러는 IDE 내장되어 있는 걸 쓸 수도 있고 뭐 디버거도 마찬가지고요. 디버거는 유명한 뭐 JLink나 SDlink 등등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AP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꺼주고 이제 뭐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그런 통신들 혹은 함수 목록 혹은 프레임워크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DK를 들어가 보면은 뭐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 for NRF 52N 51 시리즈라고 되어 있고요. 뭐 5이랑 5를 사용하기 위한 이제 처음 내용들이다. 그리고 이거는 BLE 관련 내용 그리고 DFU 이제 디바이스 펌웨어 업그레이드 관련 부분 가트 시리얼라이저 같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가트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지난번 설명에서 지난번 ST 보드 설명에서 했으므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용하는 보드는 NRF 52840 DK라고 하는데요. 디벨롭먼트 킷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주변에 뭐 칩만 있으면은 보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뭐 디버거 같은 걸 내장하기도 하고 외부 장비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핀을 출력해 놓거나 조금 더 가면은 이제 LED나 버튼 등을 내장해서 간단한 테스트까지 할 수 있게 해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아까 SDK 검색을 해보면은 DK 보드는 뭐 52840도 있고 52832 등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52840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840 DK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보드는 이와 같이 생겼고요. 보면은 뭐 위에 마이크로 USB 이제 이 부분이 메인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제 스위치 같은 부분들 이쪽은 버튼 그리고 LED가 있어서 내장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DK는 BLE 그리고 블루투스 메시, NFC는 이쪽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되었고요. 스레드랑 지급이 개발을 위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싱글 보드고 뭐 이제 802.15.4 안테나 2.4기가 해당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52840을 가지고 있지만은 52811도 들어있다곤 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용할 수 있게 NFC-A 태그 페리페럴로 되어 있고 GPIO는 엣지 커넥터들이랑 헤더들
있으니까 이쪽 핀들이랑 헤더들로 연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for LED, 인풋 아웃풋 테스트를 위한 4개의 버튼과 4개 LED가 달려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외부 메모리, QSPI 장치들 위한 내용 이렇게 달려 있고, 중요한 것은 우노 컴패티블, 이제 아두이노 우노가 유명해지면서 우노 핀아웃에 맞춘 보드가 많이 나오고, 그거에 대부분 호환하기 위해서 우노 컴패티블 이라고 해서 이제 해당 핀아웃을 맞춘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서드 파티 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이고요. 온보드 새거 제이링크 디버거, 이제 아까 새거 SES랑 연결하기 해서 뭐 프로그램 업로드 한다거나 디버깅, 모니터링 하는 장비가 필요한데, 제이링크 디버거가 이제 온보드로 되어 있습니다. 뭐그 외에는 이제 뭐 CR2032 배터리 들어가서 연결이 될 수 있고요. 보통 USB 장비 등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OEDK 해서 5805, 10, 32까지 되어 있는 보드도 있고요. 이게 우리가 쓰는 52840DK, 그리고 USB형으로 해서 52840 동글도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은 40 같은 경우는 이제 뭐 64MHz의 암, 코텍스 M4 기반이 되고 1메가 플래시, 256KB 램,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ADC랑 USB NFC, 뭐 SPI UART 이런 부분들은 이젠 다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넘어가서 독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SDK 설치가 완료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다운로드를 누르면은 쪽 밑으로 가고 17.02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제일 최신 버전이라서 이걸 사용하게 되고요. 밑으로 내려보면 셀렉트, 선택한 걸 다 받을 수 있는데요. 다 받을 이유는 없고, 제일 기본적인 NRF5의 SDK, 그리고 추후를 대비해서 52840에 호환되는 S140까지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파일을 하게 되면은 이걸 체크하시면은 이제 체크 해제가 되고요. 뭐 140 이렇게 두 개만 체크해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일 다운로드가 되면은 이제 압축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운받아둔 게 있어서 취소를 진행했고요. 독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따로 이제 막 번역되어 있는 설명서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 시트이자 우리가 계속 참조해야 될 그런 자료입니다. 아까 다운받은 폴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NRF5 SDK랑 S140만 일단 압축 해제해 주었습니다. 5 SDK로 들어가 보면은 뭐 컴포넌트나 컨피그 등등이 있고, 일단 예제를 한번 찾아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강의는 대부분 처음부터 만들기보다는 예제를 기반으로 해서 보다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가보면은 뭐 분류가 좀 친절하다는 느낌은 안 들고, 일단 페리페럴로 가서 제일 기본적인 예제를 찾아보겠습니다. 페리페럴에 블링키로 들어가서 보면은 뭐 헥스는 그냥 헥스 파일이다 하는 건 알겠는데, 헥스를 바로 구울 순 없으니까 뭐 SES에 들어가는 그런 파일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PCA로 되어 있고, 이 PCA가 뭐 어떤 보드를 의미하는지 그런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이 독스에서 인포센터, 인포센터인데요. 인포센터에서 검색을 해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 뭐 PC 10056이다 그렇게 치면은 이라고 검색을 해주면은 여기 보면은 52840DK라고 나오게 됩니다. DK라고 검색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52840 컨텐츠나 뭐 블록 다이어그램,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같은 부분들을 전부 이 인포센트 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NRF의 내부 장비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뭐 하드웨어 드로잉, 파워 서플라이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들을 여기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보면은
PCA 10056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 이게 정확히 어떤 번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뭐 내부적으로 연결해둔 내부 코드가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보드에 보면은 전원 공급으로는 리포 배터리, 외부 익스터널 서플라이 핀으로 나와 있죠. USB 인풋, USB 5280 직접 입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스셀 부분. 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자료는 여기 인포센터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항상 켜두고 참조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10056이 52835DK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10056으로 들어가서 블링크로 들어가면 뭐 ARM5, 뭐 IAR이나 ARM GCC 같은 이런 메이크 파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IAR은 이런 프로젝트 파일이겠죠. 우리가 사용할 SES로 가보면은 아웃풋이 저는 컴파일을 한번 했기 때문에 있을 건데 EM 프로젝트 파일과 다른 파일만 있을 것입니다. 이 EM 프로젝트가 이제 보면은 새거 인베디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새건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도 파일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SDK를 확인하였고 이제 예제 파일도 방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SDK를 이제 연결해 줘야 되는데요. 이거를 그냥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가 잘 되었으면 아마 세버가 이렇게 실행이 될 것이고요. 살펴보면은 처음에 메인으로 가보면은 사실 메인에는 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BSP 보드 이닛이랑 LED, 인버튼 이제 톡을 대한 내용이고 릴리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빌드 보면은 솔루션과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하나의 솔루션이 제일 큰 단위이고 그 밑에 프로젝트 단위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안에는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보드 디피니션, 그러니까 보드 정의, 뭐 NRF 드라이버, 라이브러리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내용들이 안 보이실 건데요. 이거나 뷰에서 툴바를 이제 Show All 툴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뭐 우클릭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혹시나 이제 나중에 없다거나 그런 걸 찾을 필요가 있으므로 툴바에서 Show를 진행해 주었고요. 아마 여기서 빌드를 해보면은 전 이제 빌드가 되었는데 아마 빌드가 에러가 발생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NRF 이런 파일을 찾지 못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건데요. 이 파일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MPP 같은 파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어주었는데요. 보면은 이쪽 라이브러리나 데피니션, 로그 같은 부분의 경로가 전부 상대 경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잘 열었다면은 여기서 빌드 같은 게 잘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상대 경로에 있다 보니까 현재 이 폴더로 다 들어왔을 때는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뒤니까 1, 2, 3, 4, 5, 6 여기에서 이 파일을 볼까요? 이런 컴포넌트에 라이브러리즈, 유틸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여기에서 뭐 라이브러리, 유틸, gat고 유틸 이렇게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 경로니까 이게 뭐 파일이 엇갈릴 수도 있고 예제 파일을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파일의 이제 상대 경로는 깨지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절대 경로로 변경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걸 변경해 주기 위해서 이제 SDK들을 조금 이동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뭐 조금 단순하게 이 전체 파일을 복사를 해서 이동시켜 줄 하나의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제일 상위 드라이브에 SES 언더바 워크스페이스 그리고 그 안에 SDK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내용들을 레로 전체 복사를 해서 이쪽에 붙여 넣어 주었고요. 그리고 이 경로를 이제 복사해서 이쪽에다가 붙여 넣어 줄 예정입니다. 이제 뭐 SDK 안에 당연히 똑같은 예제도 들어가 있겠죠. 페리페럴의 블링키를 10056 블링크 JS를 들어가 보면은 이쪽은 이제 상대 경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제 여기에서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메인 파일이 들어있을 것이고요. 봤듯이 아까 상대 경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면은 현재 이 파일이 다른 데서 연결되어 있어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상대 경로가 잘 동작하고 있어서 큰 문제 없이 빌드가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이 문제가 언제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이므로 이쪽에 경로를 직접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SDK로 이쪽 우클릭해서 전체 복사를 한 뒤에 찾아 바꾸기라는 기능이 보통 들어 있습니다. 뭐 컨트롤 F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컨트롤 H가 대부분의 찾아 바꾸기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 먼저 바꿀 내용에다가 경로를 넣어줍니다. 아까 했던 F에 ses 언더바 워크스페이스 다시 SDK가 됩니다. 이 경로는 역슬래시 혹은 원 표시로 나오는데요. 이거를 전부 슬래시로 변경해 줘야 됩니다. 역슬래시로 하면은 SES가 인식을 못 해가지고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상대 경로들을 전부 쪽에 넣어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슬래시까지 넣어주고요. 찾아보면은 뭐 꽤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그냥 모두 바꾸기로 진행해 주겠습니다.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하고 이쪽에서 보면은 수정되었으니까 다시 로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로드가 되었고요. 여기서 우클릭 빌드를 진행해 줍니다. 이쪽에 알 수 없는 내용이 있다고 나오네요. 다시 한번 빌드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빌드가 컴플리트 완료가 되었습니다. SDK 연결해 주었고 뷰 설정도 해 주었습니다. 다음 빌드 진행하였고요. 한번 실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조금 특이한데요. 빌드를 아까 해 주었고 디버그를 눌러서 고를 눌러줍니다. 단축키로 F5를 눌러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J링크 펌웨어 아까 SES 설치할 때 J링크 펌웨어도 설치하는데 그게 9버전이라면 펌웨어 업데이트 문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냥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버그에 현재 어디 실행 중인지 초록색이 실행 중인 상태가 되고요. 이쪽에 화살표를 클릭하면은 Continue Execution 해서 계속 진행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러닝이 나오게 되고요. 보드에 보면은 LED가 4개 달려 있는데 그 4개 LED가 순차적으로 켜졌다가 꺼지는 동작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보드를 잠시 일시정지 하게 되면 중단이 되고요. 현재 CPU 상태 이건 이제 주소값이다 보니까 이걸로 따로 확인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지를 해주고 함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RF 딜레이나 보드 기본이 있고 여기는 컨트롤 클릭 같은 건 아니고 먼저 맨 윗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클릭하고 고트 디피니션과 디클레이션 두 가지가 있는데요. 디피니션 정의, 디클레이션은 선언과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의, 선언. 그러니까 처음 이 변수가 있다라는 것만 알려주는 부분, 그리고 이 변수가 어떤 걸 의미한다, 선언해주는 부분,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피니션과 디클레이션이 같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일단은 근데 보통 여기에서는 어떤 원리인지 몰라도 디피니션으로 하면은 대부분 길을 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BSP 보드 이닛이 되고 여기에 보드.c 이제 여기 보드.s가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겠죠. 보드 디피니션 쪽이 되어 있고 이닛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LED들이라면은 LED 이닛 혹은 버튼이면 버튼 이닛이라고 나오게 되고 이를 다시 한번 찾아가 보면은 LED 이닛으로 해가지고 5, 6이니까 이쪽은 안 되겠죠. LED 개수만큼 아웃풋 모드로 출력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LED 오프까지 진행해 줍니다. 아웃풋 모드로 선언하고 오프까지 해준 마이어들 LED 이닛 관련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LEDs를 살펴보겠습니다. LEDs는 그냥 이렇게 디파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슬래시 0이니까 그냥 1이네요. 그래서 이쪽에서 선언이 되었는데 LED 넘버는 찾아보면은 4개가 있다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0056 맞고요. 각각 LED가 1, 2, 3, 4 해서 핀 맵이 0에 13, 0에 14, 0에 15, 0에 16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부적으로 디파인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BSP 보드 인버트로 가보면은 어설튼 이제 에러 발생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고, GPIO 핀 토글, 이제 ST 할 때 할 관련도 토글이 있었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핀 토글에 대한 게 나와 있고, LED 인덱스별로 LED 리스트, 즉 LED 리스트의 인덱스니까 LED 하나를 의미하겠죠. 그걸 토글시키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딜레이 ms, 즉 이제 그냥 딜레이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딜레이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i는 0에서 시작해서 LED 넘버스 아까 4까지 있었죠. 그럼 0, 1, 2, 3 해서 0을 톡을 시키고 500 쉬고, 1톡을 500 쉬고, 2톡을 500 쉬고, 3톡을 500 쉬고, 다음 다시 1톡을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켜졌다가 꺼지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것을 1로 변경한 뒤에 다시 빌드를 해주고 디버그에 고를 누른 뒤에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쪽에서 컨티뉴 execution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500단이었는데 지금은 100단위로 해서 조금 더 빠르게 깜빡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돼야지 제일 기본적인 연결이 완료가 된 것이고요. 이후 진행할 예제 기반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도 처음 연결이 되고 해야지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수 있고 해야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작이 되는지 자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NRF BLE 제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